안녕하세요. 잡박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인생에 도움되는 잔잔한 이야기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덕을 실천하는 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합니다. 전국시대 송나라에 양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그릇이 크지 않았지만 자신을 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의 천하는 영웅들이 중원의 패자가 되기 위해 치열한 각주전을 벌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송나라와 초나라가 홍수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송나라가 한 발 먼저 물가에 도착하여 진용을 정비하였고 초나라 군대는 아직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때 송나라 장군 모기가 주장하였습니다. 전하, 적이 물을 건너지 못한 이때 공격하면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송나라 양공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초나라는 전열을 가다듬고 총공격을 해왔습니다. 병력수에서 열세였던 송나라는 지리멸렬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장군 모기가 처음에 공격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양공은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이 진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하는 것은 무례배들이나 하는 비겁한 짓이며 도망치는 적을 추격한다거나 백발이 성성한 노인병사를 포로로 잡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 모기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시는군요. 적이 불리한 장소에 있다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이길 기회를 주신 것이고 적은 대군이요 우리는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적이 강을 다 건너기 전에 공격했어도 승산은 반반이었습니다. 또 전쟁터에서 적군의 옷을 입은 사람은 늙은이라 할지라도 우리 병사를 노리는 적병임이 분명한데 어찌 놓아준다는 말입니까? 전쟁터는 싸우는 곳이지 예의나 덕을 논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군 모기의 일침은 분명 진실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합니다. 당장 목숨을 노리는 적에게 정을 베푼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 됩니다. 예의와 덕을 베푸는 것도 좋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합니다. 두 번째, 갈지 않고 만들어진 보석은 없습니다.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는 것과 12일 동안 하루에 1시간 공부하는 것, 과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 12시간 동안의 사랑 고백과 12일 동안 하루 1시간 사랑 고백하는 것, 과연 어떤 것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것은 정열인가 인내인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동양적 시각은 짧은 열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선 젖는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 선인들은 일시적인 열정은 순간적으로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금방 사그러진다는 점을 경계했습니다. 시손 이태백은 그 낭만과 호탕함으로 달의 시인, 술의 시인으로 불립니다. 그를 천재 시인으로 부르지만 그가 머리만으로 대시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10살에 이미 사서삼경을 독파했지만 공부를 그닥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커다란 절굿공이를 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태백은 다가가서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대체 뭘 만들고 계신 거예요? 바늘을 만드는 거란다. 그 말을 들은 이태백은 깔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느 세월에 절굿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얘야, 웃을 일이 아니란다. 절굿공이로 바늘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젠가는 바늘이 만들어지는 법이란다. 갈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절굿공이는 절굿공이로 남아있을 뿐이야. 그 말을 들은 이태백은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그는 집에 오자마자 그때까지 덮어놓았던 책을 열었습니다. 세계 문학사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된 시선 이태백의 씨앗은 이때 싹을 틔우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원석도 갈아내지 않으면 보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제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노력이 없으면 보통 사람으로 남을 뿐입니다. 자만에 빠져있던 어린 이태백이 대시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끊임없는 자기 훈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력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남을 도울 때도 배려가 필요합니다. 해질녘 농부가 수확을 마치고 어스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 프랑스 화가 밀레의 만종입니다. 밀레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화가이지만 처음부터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림을 팔아본 적도 없는 무명의 화가였던 밀레의 그림을 눈여겨본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한 사상가 루소였습니다. 루소는 밀레의 그림을 사려는 사람이 자신에게 그림을 골라달라고 했다면서 300프랑을 밀레에게 전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루소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밀레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희망.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진 밀레는 안정을 되찾고 그림에 더욱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밀레의 작품은 진짜 화단의 호평을 받아 비싼 값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된 밀레는 친구 루소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남의 부탁이라며 사갔던 그 그림이 루소의 거실벽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밀레는 그제서야 친구의 마음을 알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난에 찌들려 있는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사려 깊은 루소가 남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그림을 사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도울 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아무도 모르게 돕는 것입니다.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도 배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들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께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